그래서요, 일본 가도 미국 가도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란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요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45년 전입니다. 1975년인데요. 일본 동경 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는데 그때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비율 아까 말씀드렸죠? 15%. 45년 전에 일본의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을 때였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요.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은 넘어서던 노인들이 100명 정도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죠.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죠.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5, 6천 원 받고 일한대요.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야,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고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저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요, 그때 그걸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요, 2015년 가을이에요. 일본의 어느 유명 주간지가 일본의 퇴직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5가지 소개했어요. 우리나라 다 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인,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려고요, 경쟁률이 50대 1, 50대 1. 가사 대행 서비스, 이거 가사 도우미거든요. 제 친구는 사장인데 그 딸이 40대 중반인데요. 대학 나온 딸인데 애 둘을 키우느라고 회사를 퇴직했어요. 근데 애만 키운 게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요, 간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이 간호사 자격을 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요,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방문개호라고 그래가지고,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경제력 있는 노인네들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가지고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간단한 집안일 도와주고 그러는 일의 수요가 막 폭발져 들고 있어요. 그거에서 돈 벌고 있어. 사장 때문에 대학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이 체면, 이 남의 눈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요, 60이 정도 된 분인데 외국 회사의 서울 지사장을 했대요. 이분이 지사장 할 때는 기사 딸린 에쿠스 차에다가 부인은 사모님 소리 듣고 폼 잡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요, 지사장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갖자. 그러려면 영업용 택시를 3년 무사고 운전해야 된대요. 그때 그분이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무짐 들고 있어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그 어느 지상파 방송의 아침 프로에 출연을 했는데 그때 그 유명한 작년인가 돌아가신 분인데 코미디언으로 유명한 분이 출연을 같이 하셨어요. 이분이 한때는요, 돈을 무지개 버는 분인데 아들 사업자하면서 날려, 본인이 투자해서 날려, 빈털 떨게 된 거예요. 거기 나오셔가지고 이분이 나는 왜 실패를 했는가 그 얘기를 쫙 한 뒤에 저보고요,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가 조언을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지금 우리나라 1년 만기 정기금리가 그때 뭐 2% 될까 말까 했거든요. 이밖에 안 되는데 이 허드렛 일에서라도 한 달에 2억 원을 벌면 죄송합니다. 허드렛 일에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을 벌면 많이 버는 겁니까? 적게 버는 겁니까? 대답이 없어요.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죠. 그럼 선생님, 정기예금이 2억 원 있으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이 저금리 시대에는요, 어떤 허드렛 일에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만 벌면 2억 원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일하는 분들이 우리도 늘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60이 넘어서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됐다. 유감스럽게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20,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특히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요, 퇴직하고 소일거리가 없어서 미쳐요.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에 헬스클럽 한번 가보면 왕년에 장관, 차관, 사장 했던 사람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 커피숍에서. 얼마 전에 정부 고관을 했던 제 친구가 있는데 저녁 먹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침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오늘은 뭐 할까? 그 생각부터 놓고 그때 내려온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 40년 그렇게 살아보세요. 환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 없이는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라는 일,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NPO 활동입니다. 민간 비영리 조직, 자원봉사단체. 미국 가면요,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어요. 그런 데서 보람있게 뭔가 일을 해요.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 받습니다. 먹고 살 걱정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60 내지 70은 사회공헌 활동,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지요.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아주 공짜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미국 취업 인구의 10% 정도가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래요. 앞으로 우리도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나는 뭘 가지고 이런 걸 해볼까? 그걸 지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고용정년. 보통 회사 55세인가요?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제가 오늘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요,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왜 남자들한테만 일을 하고 난립니까?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한번 가보세요. 맛있는 건 여자들이 다 먹고 있고, 헬스클럽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운동하는 여자들인데 왜 남자들한테만, 자기 마누라 자기가 얘기해. 제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성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긴 후반 인생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까 외국 회사 지사장 했다는 그분이 마지막에 서글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자기 부인, 자기 딸이요, 동네 창피해 그런 건다고.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서글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또 남자분들은 고생하다가 꼴 보기 놈 참아가면서 이러다가 퇴직해서 집에 갔더니 요즘 온갖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삼식이 같다고, 영식이 같다고. 그런 말 들으면 뿔따구 나죠. 우울증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뭐냐면, 다들 내 마누라만 싸가지가 없는 것 같거든요. 다른 마누라고 안 살아봤으니까. 내 마누라만 싸가지 없는 게 대한민국 마누라 다 똑같다. 대한민국 마누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마누라가 다 똑같다. 그러면요, 대책은 내가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일, 돈이 된다 안 된다, 소일거리를 갖는 그런 거를 현역 시절부터 미리미리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